예,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왜 나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 내역, 이 뉴스타파 기사인데 보니까 309건 중에 최소 86건이 기재부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합니다. 여론 총치비, 경력금 같은 것은 일반 경비로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억 5천만 원이 넘는 특활비로 집행했다는 거예요. 309건 중에 86건이면은 최소 4건 중에 1건이 부정집행이라는 건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한 오남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데 국민혈세 1억 5천만 원을 오남용한 의혹을 남긴 장본인이 보직 이동해서 국감에 안 나오는 것은 책임 회피이거나 도피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 경기동부연합과 교류한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동부연합이 어떤 조직입니까? 과거에 위원정당 해산 심판 받아서 해산됐던 통진당의 배후 세력이고 김일성 추성 세력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조직으로 알려진 조직 아닙니까? 이런 조직과 그럼 잘못됐어요? 이런 조직과 교류해온 사람이 대통령실에 최고 실세로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20대 대선 당시에 김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전화 통화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걔네 한 대 한 300억 원 땡겨와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무슨 6천만 원 따위를 저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의혹이죠. 근데 만약 이 당시에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경기도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넷째, 2004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던 성남시 의회 점거 사건에도 김현지 실장이 연루됐었죠. 다섯째, 2013년에는 성남의제 21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의 정적을 공격하는 용도로 다량의 문자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전과자입니다. 여섯째, 지난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당시에 사퇴를 종용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현직 국회의원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인가, 이렇게 의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곱째,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도 인사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과거 성남의제 21에서 단연간 함께 했었죠. 여덟째, 이하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도 개입한 의혹. 이거 변호를 맡았던 설주한 변호사를 질책하고 교체했다는 의혹 아닙니까? 여덟째 뭡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관련된 위중교사 정황에도 김효지엇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김현지 부속실장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의혹 아닙니까?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런 수많은 의혹들을 국민들께서 제기하고 계시고 이렇게 야당에서도 수차례 제기하고 있는데 나와서 해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와서 해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아니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이면 저도 국회의원을 4번 해봤는데요. 예. 의원님 개개인에게 준 7분 시간에 충분히 의혹을 해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10번째 질의 순서인데요. 네. 지금 우리 당 의원 중에서는 제가 3번째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후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 당 의원 2명밖에 질의를 못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오전에 출석시켰는데 10시부터 질의하면 그래도 2시간, 3시간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업무 보고 하느라 한 50분 지나갔죠.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파행되고, 그래서 첫 질의 몇 시 시작했습니까? 11시 45분에 질의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도대체 우리 당 의원의 질의를 몇 개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많아도 의원님. 하나 아니면 2개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상황을 대통령실이 어떻게 예측하고 그건 이해합니다. 예, 그건 이해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고 김현지 부속실장 또한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닌데 어쨌든 출석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 예,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네,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도 국회의원을 4번 했습니다만, 저도 야당 의원 해봤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의혹 제기도 사실은 상당한 신빙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해주실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냥
시중에 떠도는 거 다 모아서 다 의혹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건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국감장이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오전에만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 출석 거부로 말씀하신 것도 좀 과하고요. 이렇게 쭉 해명할 수 없도록 열거해서 의혹 제기하는 방식도 제가 볼 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좀 정무수석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